1번에 5번, 2번에 몇 대 몇? 3대 1. 3번에 4번. 아, 3번에 3번. 4번에 1번. 5번에 2번. 2번이 좀. 2번. 6번에 3번. 7번에 3번. 4번. 3번. 3번. 4번. 인산이 아니라 인지질 아니에요? 답답하다. 야, 가가 뭐야, 여기가? 핵산이지. 네. 핵산은 인산, 당, 염기로 돼 있지. 네. 아, 인지질이 인산이에요? 지금 내가 녹화를 해갖고 심한 말을 못할 것 같아. 인산하고 인지질하고 같아? 그럼 인도하고 같겠다? 그러니까 다르지 않아요? 어? 인산, 당, 염기. 이때 염기는 A, T, G, C. DNA 경우에는 선생님 저게요 제가 만들어냈네요. 아 저 씨예요. 조용히. 난 그렇게 외우고 싶지 않아. 외우는 건 네 자유고. RNA 같은 경우는 뭐였죠? A, U, G, C지, 그치? 간다. 간은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결합한 구조이다. 맞죠? 이걸 핵산이라 그래. 그리고 정확하게는 뉴클레오타이드. 기억나? 네. 그 다음에 기억은 티아민이다 그랬잖아. 자, A 옆에 두고 T. 그래서 맞죠? 니은은 T 옆에 누구야? C 옆에 G지, 그치? 근데 RNA는 없고 RNA는 A, U, G, C라겠지? RNA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미친 거네. 정답은 3번. 8번. 정답은 3번. 9번. A는 염록체. 엽록체. 뭐 하는 거야? 광합성. B는 라이보섬. 라이보섬. 기능은 단백질 합성. 결합도 굉장한 거죠. 단백질 결합 합성을 해야 돼. C는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은 세포호흡. 세포. 괜찮아. 또 ATP 발생. 유기물. 혹은 유기물 분해 안 돼요. 유기물 분해도 말은 맞는데, 그쵸? 근데 말은 맞는데 이 소화하고요 분해라는 것도 되긴 하는데 맞게 해줄게. 하지만 정확하게는 뭐야? 에너지 생성이 가장 좋죠. 이걸 다 합쳐서 에너지 생성. 활동 조절돼요. 안 돼요. 세포 활동 조절은 핵입니다. 단백질 사용 표소인데요. 뭐라고? 단백질 사용 표소라고 적었는데. 틀렸어요. 선생님 하나라도 틀리면 둘다 틀린 아니요. 거 맞죠? 어? 9번이요. 하나라도 틀리면 둘 다 틀린 거 맞죠? 아니죠. 그 하나 5점 줘, 5점. 오, 이거 5점. 선생님 아니 근데 염록체 햇빛 아니 그러니까 햇빛 저장이 돼요. 햇빛 저장은 아니지. 햇빛을 그게 이용하는 거지. 광합성이에요. 그 광합성. 햇빛 저장은 아니죠.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근데 광합성이라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봐봐. 햇빛 저장은 하윤아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게 저장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건 아니지. 햇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는 거지. 포도당을 만드는 거지. 마이토콘드리아 생명체 활동에 관여한다. 안 돼요. 생명체 활동에 다 관여하지. 선생님, 친구가 그래 다 관여한다. 암성을 빛의 원료로 이산화탄소로 포도당을 생산이라는 데 맞은 거. 맞아요. 빛을 원료로 이산화탄소와 물까지 쓰면 더 좋았을 거야. 자, 그 다음에 포도당과 산소를 써야지. 이항 쓰려면. 포도당과 산소. 이거 빨간색. 자, 3분의 25점. 니네 지금 봐라. 객관식을 물어보면 얼추 맞추는데 주관식으로 쓰라 그러면 헷갈리죠. 네. 그게 니네의 두께야. 공부의 두께. 다시 공부해. 네. 10번. 정답은 1번. 1번.
점수 매기세요. 아 수학 아쉽. 아 진짜 아깝다. 3분의 다 맞았네. 마이너스 3분의 5점하고 마이너스 3분의 30점 마이너스 3분의 35점을 빼야 돼. 틀릴 수 있을까? 진짜 나 기분 근데 제 거 안 돼요. 야, 너 계산력이 문제 있냐? 얘나 마토콘들이 이건 진짜잖아. 왜 갑자기 마토콘들이야? 마토콘들이야. 마이토콘드리아? 네. 아니요. 적은 없는데요. 미토콘. 아우리는 왜 이렇게 바꿨어? 선생님 이거 치질 많아. 선생님 근데 9-2 세 개 중에서 다 내려갔는데. 없어. 3분의 2. 야, 인질들은 왜 이름을 안 써? 인질들. 아나 왜 이름이 없지? 이름이 없어요. 안녕 동초야. 안녕 성이 여기고 이름이 동촌이. 난 똑같이 귀한 사람이야. 그래 동초야. 알았어, 동초야. 아 언제 이름의 개명이 동초야. 이 원래 이름 구형이 아니니. 왜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 아니 완전 줄 알고. 내가 이 이름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왜 주영이라는 귀한 이름을 그리고 왜 동초 이름을 그리고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아이, 너무 특정인데. 선생님 무상함을 느끼도록 하고. 나 무상함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특정짜리잖아 나. 특정 아니야. 너처럼 반겠지. 중간에 5점짜리. 자, 점 있냐? 진도 나가자. 진도 나가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효소까지 얘기했잖아요. 네. 효소 안 했나요? 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납니다. 테마 1해 지난 시간에 시험 쳤는데. 테마 1해 테마 1. 일로 와 이거야. 테마 아니가 이거라고. 아니 그게 뭔데? 아 알려줘 이거. 나 이거 아니야. 아 같이 봐. 같이 자, 가. 이것도 이거는 안 돼. 괜찮아 내가 같이 봐. 알았어. 효소 배웠습니다. 자, 효소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자. 선생님 네. 얘 안 들고 하고 이거 복사해. 아니야, 그냥 같이 봐. 네. 필기하던가. 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 시작합니다. 그냥 총정리 새거 한 게 있는 거. Are you ready? 그냥 총정리는 새거 있어. 자, 물질 대사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한다. 알았니? 네. 그러니까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 그러면 다 물질 대사야. 작용하는 데는 뭐 우리 생명체 내에서 이자, 간, 피부, 근육, 조직 뭐 안 되는 데가 없어요. 다. 알았죠? 그래서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난다는 생명체 내가 되게 중요한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두 가지가 있어. 이제 합성이라는 단어도 있고 분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합성은 말 그대로 만드는 거지. 그쵸? 생성하는 거잖아. 됐냐? 네. 분해는 쪼개는 거지. 대표적으로 분해 반응이 뭐가 있어요? 소화가 있지, 소화.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고기도 먹고 녹말을 먹으면 우리 소장의 융털까지 가려면요 굉장히 작은 단위가 돼야 돼. 입자가 작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녹말이 크면 잘라줘야 됩니다.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 효소. 알았어요? 효소는 생체 촉매. 이해 갔어요? 예를 들어볼까? 자, 밥을 먹었어. 쌀을 먹으면 이렇게 당들이 엄청나게 모여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아밀레이즈라고, 아니, 아밀로스라고 하는 녹말인데 이거를 끊어주는 효소 이름이 아밀레이즈예요. 그래서 끊어진 요거 하나가, 포도당 하나가 소장의 융털에서 들어가서 흡수가 되는 거야. 큰 거는 못 들어가요. 사이즈가 커서. 됐니? 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많이 씹죠? 그거는 물리적 소화예요. 이로 잘근잘근 씹는 건. 이로 씹었다고 해서 이게 아주 미세하게 작은 단위까지는 안 가죠.
그래서 침에서 아밀레이즈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이게 분해가 됩니다. 분해돼서 장까지 가서 장에서 흡수가 되는 거야. 자, 방금 얘기했던 합성과 분해의 두 가지 중에 합성은 만나는 거지. 동화. 합쳐진다는 거야. 동화가. 너랑 나랑 동화됐어. 뭐 동기화됐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같을 동사를 쓰거든. 그래서 뭉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듯이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가는 이 과정. 이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됐니? 근데 이화는 쪼개는 겁니다. 이별할 때 이야. 나눌 이. 그래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긴 사슬을 이렇게 쪼개야 돼. 단백질을 다시 아미노산으로 쪼개야 돼요. 그래서 흡수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광합성이나 단백질 합성이 합성 반응이라면 소화와 세포 호흡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과학에서는 되게 재미난 게 있는데 좀 내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말씀드릴까? 여기 있네 다. 자, 지금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자, 반응 물질은 똑같아. C6H12O6. 그런데 반응물에서 세포 호흡은 단계 되죠. 최종 산물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시작 물질도 똑같아. 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 몸에서는요 단계로 갑니다. 효율적인 거죠. 그런데 그냥 태우는 거 있죠. 태우는 거는 한 방에 훅 갑니다. 같은 양의 에너지가 나와도 단계 모여서 가는 거고 한 방에 가는 거고 한 방에 가니까 열과 빛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그래서 좀 보면 단계 가기 때문에 세포 호흡에는 필요한 게 효소예요. 그 단계마다 효소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연소는 효소가 없어요. 그리고 체온 범위 내에서도 이게 가능해요. 낮은 온도에서. 근데 얘는 불이 붙으려면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한 400도 정도 돼야 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소량의 에너지 방출하고 다량으로 방출하고요. 열화학 에너지가 되고 여기는 빛과 열 에너지가 되는 거고. 화학 에너지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ATP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하는 ATP로 저장이 됩니다. 오케이?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고요. 효소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건 뭐냐면 효소는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때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올 때가 발열 반응이야. 이거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미끄럼틀 타고 쫙 내려오면 어떻게 돼? 아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소리를 밖으로 내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밖으로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이해 갔어? 원래 물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 높이 차이만 에너지가 나오지만 이 높이를 뭐라 그랬어? 액티베이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라고 했어요. 활성화 에너지가 원래는 위에 있는 요만큼의 높이가 활성화 에너지인데 촉매를 사용하면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속도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응차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효소를 쓰면 이거를 조금 더 빨리 해주는 거야. 낮게 해주는 거죠. 높이를. 이해 갔어요? 내가 2층까지 올라가서 내려가야 되는데 아니 5층까지 올라가서 내려가야 되는데 효소를 쓰면 2층만 올라가서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자, 이름 기억해라. 시험지에 나온다. 활성화 에너지. 됐니? 그 효소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작용하는 게 아니야. 자기에 맞는 위치와 자기에 맞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 참 잘 나왔잖아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놈은 동글동글한 놈이 만나야지 네모가 만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런 거를 기질특이성이라고 한다. 뭐라고요? 기질특이성. 뭐라고 한다고? 기질특이성. 됐니? 근데 이제 이거는 그림이 자세하게 나온 거고 여러분들 불편하게 나온 게 있거든. 여기 A, B, 누가 효선이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항상 끝을 봐야 돼. 처음과 끝을 딱 보고 누가 효선인지 모른다. 쪼개지는 게 반응물질이고요. 반응물질이 생성물질로 가는 게 쪼개지는 거고 안 쪼개지고 원위치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 있지? 이게 효소입니다. 효소는 영어로 엔자임이라 그래요. 됐니? 나머지 얘들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빈칸은 출연하시고 오늘 되게 중요한 걸 해야 돼요. 세포막. 오늘 좀 어렵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이주영 학생이 자꾸 녹음해서 미안해 주영아. 엄마도 들을 수 있는데 그냥
허심탄회하게 선생님 얘기할게. 아까 전에 계속 우리 주영이 학생이 계속 개소리를 해요. 인지질 당 연기 아닌가요? 이게 듣고 있는데 너무 불편한 거야, 선생님이. 어떤 느낌이냐면, 화학자나 이렇게 과학 선생님들한테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 우리나라 이름이 민국대안이죠? 뭐 이런 느낌이야. 이란민국, 뭐 이런 거.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지? 그러니까, 주영아,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 불편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 좋은 말로 할 때 듣는 게 좋을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 이제 다 알잖아요. 그쵸? 나온. 네?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 가장 긍정적으로, 못돼 처먹은 새끼군. 너 그러면 안 돼. 뭐야? 개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그거 민성이 형 놀림 충분히 있어요. 야, 그죠? 앞으로 민성이 놀리고 그러지 마.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저 반 가서 엄청 화냈거든요. 진짜 개빡쳐서 얘기했어요. 선생님은 정말 원장님한테도 얘기해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려고. 애정이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도 가는 거지, 애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개무시하게 됩니다. 나는 이 학원의 주인이 아니니까 알 바가 아니잖아. 근데 어떤 아이로 인해서 다른 애들이 피해를 보는 건 난 참을 수 없어요. 알았니? 알았냐고. 네. 자, 그 알았음을 지금부터 공부하자. 잘 봐. 세포막이라고 우리가 얘기 들어봤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세포벽과 세포막은 달라요. 세포벽은 식물세포한테만 있는 거죠. 이렇게 네. 딱 해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포막은 없어요. 세포막은 식물세포에 이렇게 붙어있다고 생각하는데 바짝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세포막은 동물세포도 있고 식물세포도 있고 다 있겠죠. 그래서 세포막의 생김새를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인지질 이중층 구조라고 하거든요. 자, 이때 인지질부터 얘기할게요. 인지질. 우리 지질 공부할 때 배웠죠. 중성 지질 공부했고 인지질 공부했잖아요. 스테로이드 공부하고. 기억나? 네. 그때 나오는 인지질이거든요. 이는 인산을 얘기합니다. 여기 들어간 게 인산이야. 알았어?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콩나물처럼 대가리가 하나 있어요. 선생님 대가리가 뭐예요? 진짜 대가리예요. 그래서 이런 뭐라고 하냐면 좀 좋은 말로 머리라고 불러요. 머리. 머리의 동의어가 대가리 아니니? 그 다음에 이렇게 꺾여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있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 여기를 꼬리. 머리, 꼬리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 꼬리. 근데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얘들아, 이 꼬리를 이렇게 확대해 보잖아? 확대해 보면 꼬리는 다 탄소 돼 있는 COOH가 돼 있는 지방산으로 돼 있어요. 지방산. 그래서 꼬리는 지방산으로 돼 있고 거기에 탄소하고 수소로 돼 있어요. 대부분 다 탄소하고 수소예요. 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얘들아. 탄소와 수소로만 연결돼 있잖아, 이렇게. 나중에 산소도 있긴 한데 대부분이 탄소와 수소로만 연결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게 기름이에요. 아, 기름이구나. 탄소하고 수소로만 돼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탄화수소라 그래요. 적어봐. 탄화수소. 탄수화물하고는 달라요. 탄수화물은 CHO로 돼 있잖아요. 근데 탄화수소는 뭐냐면 탄소와 수소로만 돼 있어. CH로만 돼 있어요. 이게 또 누가 대만이 뭐냐고 꼭 물어봐, 이거. 이거 되게 대만으로 보니 CH로만 되어 있다고. 알았니? 대만 아니야. 이렇게 보면 대만이네. CH로만 돼 있어. 이거 기름이야. 기름은 물과 친해, 안 친해? 물과 안 친하죠. 물과 안 친한 거를 우리가 소수성이라 그래. 소수성. 물과 친하면 친수성. 이게 물수자야, 가운데가. 물과 안 친하면 뭐야? 소수성. 물과 친하면 친수성. 영어로는 하이드로필릭. 그리고 소수성은 하이드로포빅. 다른 말로 리포필릭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과 친해 안 친해가 되게 중요해. 자, 대가리는 물과 친해 안 친해? 네. 꼬랑지는 물과 친해 안 친해?
안 치네. 여긴 책이 없죠. 왜 안 친해? 그러면은 탄화수소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탄화수소는 아니야. 근데 C하고 H로만 되어 있는 거에 산소가 붙어 있거든. 그래서 주로 탄화수소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는 탄화수소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C하고 H로만 되어 있는 게 탄화수소인데 여기는 산소도 있단 말이야. 있는데 대부분이 다 C하고 H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런데 자, 내가 지금 말한 이 얘네들을 대가리하고 꼬리, 머리하고 꼬리를 그냥 훅 하고 던지면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물층이고 아니다. 여기가 아래가 물층이고 여기가 공기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머리를 어떻게 둬야 될까? 거꾸로. 그래서 물에다가 갖다 박아야겠지 이렇게. 그리고 호랑지가 이렇게 나오겠죠. 됐니? 이렇게 되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물속에다가 훅 담가버리면 다시 뜨지 않을까? 물속에다 훅 담그면 위에서 보잖아? 위에서 보면 이렇게 대가리들이 막 있을 거 아니야? 네. 그쵸? 그리고 꼬랑지들이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있겠죠? 네. 한 층이라면. 근데 우리 세포를 자세히 보면 우리 몸을 보면 대부분 다 체액으로 돼 있죠. 체액이 다 뭐야? 물이잖아. 그리고 세포 안에도 다 물이죠. 네. 세포 안에가 세포 소기관 다 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물이야. 그럼 여기도 물과 친해야 돼. 나 물과 친할래. 물과 친한 놈이 또 안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룬단 말이야.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 구조라 그래. 자, 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봤어요? 이게 세포 안, 이게 세포 밖. 세포 안과 밖을 봤습니까? 그럼 얘가 뭐 둘러싸고 있으니까 막이 되겠죠? 근데 인지줄이 지금 몇 층이야? 2층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중층이라고 해요. 이 두 개가 중첩됐다 해서 이중층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머리 쪽이 물과 친한 쪽이죠. 머리 쪽이 물과 친한 쪽이죠. 그러니까 세포 안에도 물이고, 그러니까 물과 물 사이를 격리시키는 느낌이잖아. 그치? 이해 갔어? 우리 몸이 다 물인데, 70%가 물이잖아요. 다 물인데, 세포 안에도 또 물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막으로 둘러싸가지고, 세포 안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니까, 여기도 물, 저기도 물. 되겠네. 가운데는 뭐야? 기름 성분. 기름 성분은 물과 친해, 안 친해? 안 친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막을 둘러싸여 있습니다. 됐죠? 이걸 인지질 이중층이라 그래.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단백질이 꽂혀 있거든요. 단백질이 꽂혀 있어. 여기서 뚫려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막 단백질 이렇게 불러요. 그럼 세포막은 두 가지로 되어 있네. 하나는 인지질 이중층과 막 단백질로 되어 있다. 다시 한번 따라해봐. 인지질 이중층, 인지질 이중층. 막 단백질. 막 단백질. 다 기능이 있어요. 인지질 이중층, 인지질 이중층. 막 단백질. 막 단백질.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집중 더 해야 돼. 네. 요 사이사이로 지나가려면 매우 틈이 좁아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틈이 보이죠? 네. 넓죠, 구멍이. 그러면 이 사이로 지나다녀야 될 거는 작은 형태의 분자가 되겠죠. 얘는 비교적 큰 분자가 되겠죠. 됐니? 작은 형태의 분자가 돼야 되고 이쪽은 큰 분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무슨 층이 있어 지금? 기름층이 있죠. 그래서 작은 형태의 무극성 분자가 돼야 돼요. 무극성이 뭐냐면 극성이 없다는 거야. 극성이 있다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거든. 전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무극성 분자는 전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 작은데 전하가 없는 분자 뭘까요? 작은데 전하가 없는 분자. 소무국성. 어? 소무국성. 너 날 왜 자꾸 실망시키는 거예요? 어? 국어 시간이야? 작은데 무극성인 거. 이원자를. 산소 같은 거죠. 됐어요? 질소 같은 거죠. 수소도 괜찮죠. 근데 우리 몸에 그렇게 수소가 많지는 않아요. 산소 같은 게 지나다닐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물론 이산화탄소도 지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됐니? 이해 갔어요? 네. 근데 큰 분자이거나 아니면 전하가 있는 거. 전하가 있다는 얘기는 이온이 지나가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Na 플러스, K 플러스, 뭐 Cl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등등등 이온들이 지나다닙니다. 됐니? 네. 이해 갔냐? 네. 자, 그림을 이제 보세요. 선생님 잠깐 일어나서 설명해 줄게요. 산소 같은 게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 막단백질로 가는 게 낫겠냐? 이 틈으로 오는 게 낫겠냐? 틈으로 오는 게 낫단 말이에요. 왜? 무극성이. O2는 무극성이에요. 알았니? 네. 그 다음에 나트륨인 같은 거는 이 플러스가 있으니까 어디 막단백질로 다녀야겠지. 네. 그 다음에 포도당 같은 거는 크잖아, 사이즈가. 네. C6H12O6예요. 똥똥하겠지. 어디로 다녀야 돼? 막단백질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외우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 있는 거는 산소나 CO2 같은 분자가 되겠죠? 네. 작은 분자. 그 다음에 막단백질을 지나다니는 거는 이온이나 큰 분자가 되겠다. 오케이? 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 여기서 CO2가 도대체 산소가 어떤 원리로 지나다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농도차 때문에 움직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분압차라는 말도 써요. 좀 어렵죠, 말이? 분자의 압력. 분압차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다른 말로 농도차에서 왔다 갔다 하고, 더 쉽게 얘기하면 많은 놈이 적은 쪽으로 가요. 내비두면 가. 그걸 확산이라 그래, 확산. 뭐라고 한다고? 확산. 세포막의 경계로 농도 차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뭐야? 확산. 알았니? 다시 한번. 농도 차이에서 움직이는 게 뭐라고? 확산. 예를 들어서 저기 뒤에 있는 예준이가, 예준 좋냐? 우리 예준이가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신사 같은 예준이가 말이 없는데 무슨 냄새지? 아, 예준이 똥 쌌니? 예준이 똥 쌌는데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근데 똥은 내가 볼 때는 한 1분 전에 쌀 수도 있어. 하지만 예준이하고 나의 거리가 있잖아요. 예준이 붕댕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똥 냄새들이 모여 있겠죠. 근데 그게 공기적으로 퍼지겠지. 그러면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지는 거 아니야? 내 코까지 올라면.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확산. 알았죠? 확산이라 그래. 얘가 기가 막히네. 내가 좀 그래. 확산이라고 한다. 알았니? 자, 그러고 나서 여기 Na 플러스라든지 K 플러스 이런 거를 뭐냐면 특정한 놈은 이 막을 통해서 움직이잖아요. 그쵸? 특정한 선택받은 애들만 막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선택적 투과라 그래요, 이걸. 통과하는 걸 투과라고 하는데 특정한 놈. 그러니까 이온이면 이온이 여기를 통해서 올 수 없잖아. 그쵸? 이온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것도 농도차 때문에 안에서 나트륨 펌프의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런 거를 선택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나는 칼륨만 볼 거야. 나는 이온만 잡아 당길 거야. 이렇게. 이온은 여기로 움직여야 돼. 그게 뭐야? 선택받은 거지, 이온은. 그래서 선택적 투과라고 한다. 알았냐? 됐냐? 네. 이해 갔니? 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 이때 다른 거보다도요, 막단백질로 움직이는 애들 있잖아요. 이게 막단백질이 있는 거지. 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렇게 작은 분자나 기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속도하고 선택적 투과를 인해서 막단백질을 이용하는 애들하고 누가 더 속도가 빠를까요? 당연히 선택적 아니에요. 네, 초반에는 선택적으로 하는 애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얘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이 단백질이 10개면 10개만 지나다닐 거 아니야. 아 맞네. 그러니까 10개까지는 얘가 더 빨라. 알았니?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농도 차이가 날 거야. 농도 차. 농도 차가 나면 자, 확산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농도 차이가 많이 나고 나서 어떻게 돼? 속도가 빨라요. 슉 바뀌겠지. 무슨 얘기야?
예준이가 똥을 많이 싸면 쌀수록 냄새가 심하죠. 찔끔 싸면 어떻게 돼? 내가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한 바가지 써놓으면 아찔아찔하지? 이해갔니? 그래서 농도차가 커지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거 확산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촉진 확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단순 확산이라 그래. 다른 말로 확산 혹은 단순 확산. 근데 촉진 확산은 뭐냐면 단백질에 의해서 촉진되죠. 촉진이 뭐야? 빨라진다는 얘기야. 빨라져 처음에는. 하지만 어느 순간 가면 어떻게 되니? 그 농도차 이상이 돼. 농도차가 아무리 나도 속도는 일정해집니다. 왜? 단백질이 몇 개 없으니까. 이해 갔어요? 단백질이 엄청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단백질의 그 사이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속도는 빠르지만 단백질 개수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그럼 그 단백질에서 막 다 사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더 이상은 속도가 빨리 날 수 없죠. 이해 갔어요? 고속도로가 속도가 빠르긴 한데 고속도로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으면 그게 끝인 거지 그냥. 이해 갔어? 이건 좀 얘가 말이 안 맞는다. 됐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질이 이동한 세포막을 또 이동하는 게 뭐냐면 물이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물이. 근데 물이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은 확산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확산은 기체 입자나 이온이나 포도당 같은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막을 통과하는 거예요. 막 통과하는 건 두 가지라겠다.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단순 확산, 막단백질에 의해서 선택적 투과를 받는 촉진 확산. 두 가지가 있다. 오케이? 됐지? 자, 됐니? 네. 자, 이번 굉장히 중요해. 물이 움직이는 건 좀 달라요. 물은 어떻게 해서 움직이느냐? 이거는 삼투 현상이라 그래. 삼투. 자, 삼투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삼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반투과성막이야. 반투과성막 혹은 반투막 이렇게 불러요. 반투과성막은 뭐냐면 반투과, 반 정도만 투과한다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투과가 뭐냐면 통과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데 구멍이 나 있잖아, 이렇게. 그치? 구멍이 나니까 구멍에 사이즈가 큰 놈은 못 가요. 됐니? 사이즈가 작은 건 움직여요. 근데 사이즈 작은 게 누구냐? 물이라 이 말이야. 물을 다른 말로 용매라고 해. 용매. 그 사이즈가 큰 거를 용질이라 그래. 됐니? 그러니까 물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물만. 알았냐? 네. 물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자 봐봐, 여기가 고농도야, 여기가 저농도야. 너무 어려운 말 많이 나오지? 고농도는 뭐야? 진한 거. 저농도는 묽은 거. 됐니? 여기 봐라. 고농도는 뭐라고? 진한 거. 저농도는 뭐라고? 묽은 거. 이해 갔어? 그러면은 아까는 고에서 저로 갔잖아. 똥 싼 거. 예준이 똥. 근데 삼투는 달라. 라고 대부분의 생명과학 하시는 선생님들 설명을 합니다. 나는 동의할 수가 없어. 나는 생명과학자가 아니야. 나는 화학이 전공이야. 내가 고민해보니까 고에서 저로 가고 저에서 고로 간다고 막 얘기하는데 저에서 고로 가는 현상이거든? 아니야. 잘 들어. 움직이는 주체는 누구? 삼투압에서 움직이는 주체는 누구? 물. 다시 한번. 움직이는 주체는 누구? 물. 안 들려. 움직이는 주체는 누구? 물. 물. 그럼 고농도의 물이 많아? 저농도의 물이 많아? 둘다 똑같지 않아요? 이라 이씨. 아, 저 정도에 맞죠. 저 정도에. 다시 한번 물어본다. 저놈들. 고농도의 물이 많아? 저농도의 물이 많아? 저 정도. 그러면은 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물이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물은 이쪽이 더 많지, 저가. 네. 저에서 고로 가는 것처럼 이게 얘가 3개 가면 하나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저에서 고로 가면서 뭐야?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움직이겠지? 알았니? 같아질 때까지 움직이는 걸 동적 평형이라 그래. 너무 어려운 말 많이 나오지, 교과서에 없는 말. 됐니? 이해 갔어? 자, 그러면은 조금만 더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동물 세포에서 삼투 현상을 좀 볼게요. 한숨을 쉬어요. 자, 여기에 적혈구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적혈구가 있어요. 적혈구 빨갛겠죠? 적혈구 안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용질들이. 집중해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적혈구가 근데 얘들아, 고장액, 고장난 게 아니야. 고장액은 뭐냐면 농도가 높은 액체에 들어가 있어요. 농도가 진한 액체. 됐니? 네. 농도가 진한 액체에 들어있는 이 세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깥에가 농도가 진하다 그랬죠. 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안에 물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바깥에 더 진해. 내가 덜 진해. 그럼 상대적으로 내가 물이 더 많아 보이는 거잖아. 실제로 물이 많다는 게 아니야, 양이. 농도라는 게 달라요. 알겠죠? 네. 그래서 물이 이렇게 3개 나가면 이렇게 하나 들어온다는 얘기야. 됐니? 마치 저에서 고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물이 움직이는 거라고. 상대값이야, 상대값.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이 키가 175예요. 선생님 작은 키가 아닙니다. 근데 최성국 선생님하고 쓰면 난 작아요. 근데 고동국 선생님하고 쓰면 내가 커. 우리 고동국은 작은 거인이라고 하잖아. 이 운영을 다 하잖아. 니들 다 만족시켜 주잖아. 어? 사람이 작아도요, 할 거 다 해요. 근데 내가 최성국한테 가면 나는 저가 되지. 네. 고동국한테 가면 고가 되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진한 고장액 안에 적혈구가 들어가 있으면 바깥에가 진하니까 안에가 묽게 보이는 거죠. 네. 그럼 물은 바깥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겠죠. 네. 나가겠죠. 네. 그러면 이 얘들은 어떻게 돼? 점점 찌글찌글 해주겠죠. 그치? 네. 이렇게 줄어들겠죠. 네. 이해 갔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답 잘해야 돼. 이번에는 적혈구와 바깥의 액체가 서로 똑같아. 이걸 등장액이라 그래. 등장액. 같을 등장. 등장액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겠지. 왜? 나가고 들어가고가 똑같으니까. 됐어? 네. 주영이 갈라 그래. 네. 정신 차려. 이번에는 바깥에가 농도가 낮은 저장액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바깥에서 안쪽으로 물이 더 많이 나가겠죠. 네. 얘는 점점점 커지겠죠. 네. 이렇게. 됐니? 네. 점점점 커지다가 빵 터져요. 이런 거를 용혈 현상이라 그래. 용혈 현상. 어려운 말 너무 많이 나온다 오늘. 적혈구가 뻥 터지는 거를 용혈 현상이라 그래요. 됐니?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백날 동그라미 치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 봐봐 한번. 세포 안보다 농도,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 이게 저장액이에요. 저장액이 빵 터지죠. 부피가 증가하고 심한 경우 터짐. 세포가 점점 더 불어나는 이유가 뭐야? 물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지?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고장액. 고장액에 들어오면 쭈글쭈글 찌그러지죠, 이렇게. 네. 이해 갔어? 네. 찌그러져 갖고 어떻게 돼? 쪼글쪼글해지겠지. 네,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갔니? 네. 그래서 달걀 실험도 많이 하고 삼투 현상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몇 시까지? 이거 3시 반까지지. 네. 아, 시간이 너무 없다.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아, 문제 풀어주면 안 되는데. 자, 5번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작할까요? 근데 저희 먼저 한번 풀고 있는데. 네? 저희 먼저 한번 아니요. 자신 있으면 혼자 풀고 있던가. 풀었어요. 자, A를 뭐라고 하죠? 인지질이요. A 자세히 보면 잘려 있죠, 이렇게. 그쵸? 인지지라고 하죠. 이때 이쪽을 머리라고 하고 이쪽을 꼬리라고 하죠. 됐니? 네.
여기를 이제 정확하게 인산. 여기는 지방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지질. 자, B를 뭐라고 하죠? 막단백질이죠. 막단백질. 됐니? 그러면 A 부분에는 친수성 부분이 없다. Yes, no. No. 답이 3번이네. 그지? 네. 세포막에서 A는 이중층을 이루고 있다. Yes, no. Yes. Yes. 핵과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엽록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세포막을 통해 출입하는 물질은 선택적으로 일어난다. Yes, no. Yes. No. Y. 아, 선택적으로 맞구나. 선택적 주었어. 아, 막단백질만. 니네 오늘 진짜 못 보고 보게 생겼는데? 주영이랑 선생님이랑 뽀뽀하는 거 보고 싶은 네? 사람. 아니. 나쁜 놈들 아니야? 자, 얘들아. 자, 풀지 못하고 말만 해줄게요. A하고 B 중에 누가 더 사이즈가 크니? B요. A하고 B 중에 누가 더 극성이니? 전화를 띄고 있는 거. B요. 이게 이온이야. 됐어?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 왜냐면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7번 문제 보세요. 7번. 별표! 쟤 왜 저러는 거야? 정가온! 네. 너 왜 그러는 거요? 너는 왜 선생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요? 자, 여기 보세요. 너무 이 새끼들 풀지 말고 여기 봐주세요. 네. 예. 영규야, 네. 현우야, 네. 풀지 말고 선생님 보라고. 왜 너희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너 내가 이것만 문제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다음 주에 한번 작살 나오자. 아니요. 네. 나는 안 내려고 했는데 나를 도발했어, 누군가. 그런 적 없어요. 자, 이게 적혈구입니다. 걔가 빵빵해졌어요. 결론만 생각하면 됩니다. 빵빵해졌어.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야? 1번 물, 2번 몰. 뭐가 들어왔어? 물이 들어왔어요. 물이 왜 들어왔을까? 왜냐면 저기서 나한테 물이 왜 들어오지? 저 정도의 적칼로가 저정도의 액체에 들어가 있어. 자, 바깥에가 진해, 안에가 진해요, 처음에는. 바깥 안에가 진하죠. 아니 아니. 어디가 농도 더 높을까요? 안에. X가 더 낫죠. X가 더 진하니까 야, 너 물 거줘야 되지 않겠어? 해서 물이 들어온 거죠. 물건인데 물이 네? 들어가요. 근데 선생님 적칼로가 아니, 용액 농도가- X 넣었잖아. 뭐지? 근데 왜 X가 더 진해요? X가 더 저 진하면 정도에 넣어야지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저 농도가 자, 물이 많이 들어와야지. 내 말 잘 들어. 그러니까 용액 용액 X가 X가 커져야지. 좀 들어! 이 바보들아! 용액 X가 더 자, 봐봐.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물이 들어왔지. 네. 여기다 빨리빨리 해서 물 들어온 거 써놔, 이렇게. 물론 2개 들어오고 1개 나간 거야. 알았지? 네? 3개 들어온 거 아니야? 아, 3개, 2개, 진짜. 상관없잖아. 안 되겠다. 한 번만 더 헛소리 하면 좀 맞아. 너 진짜 한 번만 더 헛소리 하면 선생님 너 진짜 가만히 안 둘 거야. 네. 주영아, 네. 선생님도 뽀뽀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3개 들어오고 1개 나가는 거 아니야? 자, 상관없잖아. 아니 그거는 세 개나 두 개나 알바 아니잖아. 야, 난 그만두고 싶다. 잘안 되는데. 아니, 3개, 2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왔다 갔다는 하는데 얘가 더 많이 갔다를 표시하는 거잖아. 아, 맞네. 좀.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제 아까 전에 민국대항 같은 얘기. 자, 물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쵸? 네. 그러면 물이 왜 들어왔을까? 용액 X가 용액 X가 용액 X보다 적혈로의 적혈로보다 농도가 훨씬 농도가 높기 때문에 낮아서. 물 입장에서는 나 저로 가야지. 왜? 쟤를 해방시켜 주려고. 그지? 왜? 너무 진한 것 같은데? 내가 가서 묽게 해줘야지.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처음에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라고. 이해 갔어요? 네.
그래서 저에서 고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은 저농도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 물만 보라고, 물만. 알았지? 자, 내가 물이 절로 가. 왜 가지? 쟤를 해방시키려고. 쟤는 왜 해방이 안 돼? 너무 진해 너. 내가 물이 가서 어떻게 희석시켜 줄 거야 이거잖아. 그치? 내가 너한테 돈을 줘. 왜 줘? 너 그지니까. 이게 그지야. 내가 돈을 간다는 얘기야. 나랑 돈 나눠 갖자 이거잖아. 그치?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자, 물이 일로 가. 왜? 이렇게 진하니까. 이해 갔어? 얘가 진하고 나는 상대적으로 덜 진하지. 네. 안 진하지. 고야 저야. 저. 이름은 저장해. 저기는 고장해. 알았니? 네. 됐어요? 어우 진짜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시험이나 봐버릴까 보다. 오. 자, 하나만 더 해보자. 여기 기억이 뭐라고요? 인지질. 인지질이래요. 아, 보기에. NA 플러스는 세포막에 있는 기억과 니은 중에 어디를 통과합니까? 니은이죠. 기은. 이런 거를 뭐라 그래? 선택적 투과라고 하죠. 성. 아우, 목을 썼더니 머리 아프네. 자, 봅시다. 7번. 이 적혈구가 A, B, C가 있는데 A는 세포보다 높은, 그러니까 바깥에가 진한 거지. 바깥에가 고지. 내가 저지. 네. 물은 어디로 가야 돼? 저에서 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네. 이 물 빠져나가면 그게 어떻게 돼?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겠지, 그치? 꺼져. 둘 중에 하나지, 그치? 네. 그 다음에 농도가 낮아. 바깥에가 저야. 네. 9%. 나는 고야. 그럼 물 입장에서는 누굴 해방시켜야 돼? 고를 해방시켜야겠지. 고! 알았니? 정 안 해주면 고! 고 쪽으로 가면 생각하면 돼. 사실 잘못된 거야, 사실 그게. 그 논리가 잘못된 거야, 사실. 근데 선생님은 그게 외우라고 하거든? 근데 화학자들은 그렇게 안 해. 화학자들은 머릿속에 농도 개념이 있기 때문에 농도가 높으면 낮은 쪽으로 가는 거지, 당연히. 아무튼 고! 하면 얘 어떻게 돼? 빵빵해져야겠지. 네. 됐니? 네. 자, 누가 더 빵빵? 빵빵 어디 있네, 빵빵? 4번. 4번? 4번. 2번이 되겠죠. 오케이? 됐냐? 네. 8번 문제 별표 한번 쳐놓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한 거고요. 아이고, 봐봐, 니네 선생님 말 안 되니까 선생님이 지금 흥분하잖아. 그러면 안 돼. 알았지? 너희들은 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요? 자, 좀만 더 어려워지자. 세포 내에서 유전자의 단백질은 어떻게 합성되고 분리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전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전자는 DNA의 각각의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특정 부위다라고 얘기했어요. 형질은 뭐냐면요. 잡혔어? 네. 형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기 밑에 그림 보이지만, 뭐, 사람으로 얘기하면 형질이 뭐냐라고 하면 키. 그 다음에 눈동자, 머리카락 색깔, 뭐 등등등.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아, 얘랑 나랑 다르구나. 머리카락 색깔 얘랑 나랑 다르고, 꼬부러져 있구나. 아니면 뭐 피부 색깔 다르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다 형질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DNA에는, 그러니까 유전자는 DNA에 각각의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림 잘 나와 있는데,
하나의 DNA에는 많은 유전자가 정해진 위치에 있으며 각 특정한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유전자 A, 여기까지가 유전 정보가 막 다 담겨 있는 거야, 여기. 유전자 A, 유전자 B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알았니? 네. 그러니까 세포를 보면 세포 분열을 한단 말이야. 분열하면은 이게 염록체가 있잖아요. 이거 여러 가지 염색체가 있죠. 염록체는 그게 아니죠. 염색체가 있는데 염색체를 풀다 보면 DNA가 있고 DNA의 이중 나선 구조 안에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유전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갈색 털을 갖고 있는 유전자가 있단 말이야. 갈색 털을 갖고 있는 유전자가 있는데 당나귀가 당연히 갈색이 나와야지. 나는 근데 나는 이번에는 하얀색 갖고 싶어. 그럼 이걸 딱딱 바꿔가지고 하얀색 유전자를 집어넣으면 하얀색이 나오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전공학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됐니? 이해 갔어? 자,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유전자에 의해 만들어진 단백질이 작용하여 형질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자, DNA 가닥이 쫙 보이죠? 여기가 보면 저당 분해 효소 유전자가 있잖아. 이게 우리 나 사람 중에는 뭐냐면 우유를 잘 못 먹는 애들이 있어요. 우유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철사하고 이런 친구들에게 이제 저당 분해 유전자를 갖고 있는 DNA에서 이 저당 분해 효소가 있는 거를 만들어 준단 말이야. 그리고 얘네들이 저당을 쪼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망가진 애들은 흡수가 잘 안 되겠죠. 네. 됐니? 네. 이런 유전 정리 형태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고요. 좀 더 명확하게 보면 이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자. 이거 센츄럴 도그마라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세포 내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전사. 지난번에 한번 했었어요, 이거. 전사가 뭐냐면 그냥 복사해준다 생각하면 돼. 전사. 뭐라고? 복사. 유전 정보를 전사가 복사해준다는 얘기고 RNA 정보를 이용해서 단백질이 합성돼서 번역이 일어난다.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를 영어 씁니다. 생명 중심 원리. 뭐라고? 생명 중심 원리라고 그래. 자, 봐봐. DNA가 있지. 네. 그림 봐라. 그림 좀 키워볼까요? 곰이요? 자, DNA가 있죠. DNA가 RNA가 되면서 이렇게 끊어지면서 이중 나선 구조가 있었잖아요. 그게 끊어지면서 내 거를 복사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A, T, G, C가 있으면 옆에 A는 T하고 A하고 이렇게 좀 이따 볼 거야. 그래서 복사해줍니다. 전사가 복사해준다. 그리고 RNA가 바깥으로 나가요. 이건 이제 메신저 RNA라고 하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 그래서 이 RNA가 나가면서 번역을 해. 내가 A, T, G를 갖고 있으면 다시 반대로 바꿔줘야 돼. 왜냐면 봐라. 저기에서 A가 있었는데 A가 있으니까 내가 T가 됐지. T로 나와서 T로 가면 안 돼. 똑같은 걸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T로 가면 안 되고 다시 A로 바꿔줘야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때 번역을 통해서 단백질이 합성되는데 단백질이 합성되는 원리는 지금 이 시간에는 하기가 좀 어렵고요. 이렇게 트리플레 코드라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염기 3염기 조합이라고 그래. 이름만 들어봐야 일단 이번 시간에는 전사에서 A, G, G, T, G, G, A, G, G, C, T, C, A가 있었다고 치자. 그치? 네. 그러면 이중 나선이니까 얘들은 어떻게 돼? T, G, G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반대로. 네. 그리고 얘가 끊기면서 염기 서열이 DNA에서 RNA로 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해 갔어요? 네. 가주면서 T는 뭐로 바뀌어? 예. U로 바뀌죠. AU, GC 기억이 나잖아. 그리고 G는 G, A 이렇게 바뀌어진단 말이야. 이해 갔어요? 네. 됐니? 네. 그리고 얘 셋이 모여서 하나의 아미노산이 되는 거야. 이 코돈이 되게 중요해. 이름 기억해놔. 코돈. 이게 셋이 모여서 아미노산 1, 2, 3 이렇게 막 모이는 거예요. 그럼 단백질이 합성되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근데 그 아미노산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자, 위에 DNA에서 3염기 조합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3염기 조합. 영어 쓰지 말자. 자꾸 영어 나오려고 그러네. 3개가 모아서 염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염기 3개가 모입니다. 근데 얘가 RNA가 될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A는 뭐로 바뀌어? 원래 A는 T로 바뀌죠. 네. 근데 RNA에서는 A는 뭐로 바뀌어? U로 바뀌어요. 됐니? 네. G는 뭐로 바뀌어요? C는 뭐로 바뀌어? G. G로 바뀌죠. 네. T는 뭐로 바뀌어요? A. A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3개가 모여서 하나의 정보가 돼서 그걸 코돈이라 그래, 코돈. 요 3개가 모여야 아미노산이 하나 되는 거야. 됐니? 네. 이해 갔어요? 네. 그래서 자, 주형 가닥이 뭐냐면 이런 걸 주형 가닥이라 그래. 그래서 DNA의 한 가닥을 주형으로 하여, 주형은 틀이라고 하면 돼, 틀. 그래서 RNA로 합성한다. 이거를 전사 과정이라고 한다. 여기서 일로 오는 게 전사 과정이다. 뭔 말인지 알겠니? 네. 진짜 알겠니? 자, 그럼 좀만 더 쉽게 얘기해보자. 다시 해야겠다. 내가 너무 진도를 뽑았다. 내 잘못이지 뭐. 자, 여기 봐봐. (11번) 문제만 이해하고 끝내자. 자, DNA가 RNA로 바뀌죠. 요 기억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 1번 전사, 2번 복사. 뭐라 그래? 전사가 되죠? 네. RNA가 단백질로 바뀔 때 이걸 뭐라 그래요? 번역이라 그래, 번역. 알겠니? 네. 번역이라 그래. 이런 거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지금? 어디서 일어나니? 핵. 핵에서 일어나야죠. 알겠니? 네. 쌤이 너무 진도에 지금 몰입해가지고 13번 잠깐 볼게요. 전사되는 그 기억은 어디, 이름이 뭘까? 전사가 되려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DNA에서 어디로? RNA. RNA로. 됐니? 네. 그럼 번역이 되면 이게 뭐가 생겨? 담배. 단백질이 생기겠죠. 됐어요? 네. 네. 야, 이거는 인산당 염기인데 유라실이라 되네, 유라실. 그럼 나는 DNA야, RNA야? RNA. 유라실이 있으면 DNA야, RNA야? RNA. RNA겠죠? 됐어? 네.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는 어딜까요? 라이보솜이요. 라이보솜이겠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제가 시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둘게요. 자, DNA가 있어요. 이게 주형 가닥이가 되는 거고 A, G, A, C, A, G 물음표 G 기억이 있어. 근데 A는 뭐로 바뀌어야 돼 원래? T로 바뀌어야 돼. T랑 만나야지 원래는. 네. 근데 지금 T가 아니고 RNA는 뭐가 되는 거야? U가 되는 거죠. 됐니? 네. G는 뭐가 돼요? C 그대로. A는 T가 아니고 U로. RNA의 경우만 그런 거야. DNA는 T가 짝꿍이야. ATGC. 그 다음에 C는 G로. A는 뭐로? U로. 이런 과정이 뭐라고? 가는 전사라 그래, 전사. 근데 얘는 왜 A가 됐을까? 얘가 누구였길래? T. T였기. 그쵸? 네. 기억은 뭐야? T겠죠? 됐니? 여기 이제 단백질이 합성되려면 이 세 개가 모여서 이거를 코돈이라고 하죠. 세 개가 모여서 뭐가 된다고? 아미노산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세 개가 모여야 뭐가 된다고? 아미노산이 되는 거야. 세 개가 모여야 아미노산. 됐니? 네. 이걸 번역이라고 해요.
알았습니까? 네. 그리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모여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그렇죠. 펩타이드라고,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 이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죠. 네. 됐어요? 네. 조금 이해 가니? 네. 한 번만 더 해보자. 끝끝내 한다, 씨. 가가 뭐라고요? 1번 복사, 2번 전사. 나는 뭐라고요? 전사. 번역. 죽을 때까지 한다, 내가, 씨. 아이! 여기까지만 하자. 수고하셨습니다.